네, 지난 3월 이후 지칠 줄 모르고 올랐던 미국 증시, 지난주 중반 이후에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9월 위기설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장세를 이끌어왔던 테슬라, 마가 같은 종목들에 거품이 많이 낀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도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틀 급락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차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 뉴욕 증시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낙폭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그 시각이 나오죠. 그게 그 월가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전의 그 좋은 모습에서 급락하다 보니까 여러 요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급락은 갑작스러운 요인이 있다, 특이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라든가 주식 거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전에 계속해서 예상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요인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증시 흐름은 뭐 자연스럽게 그런 요인을 이렇게 점검해 가는 과정에서 호재와 악재에 나으니까 전형적으로 급락 이후에 워브링 마켓이 변동성이 심한 이런 장세가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끝난 뉴욕 증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동성 컸죠? 아마 지난주 토요일에 끝난 뉴욕 증시 움직이면 변동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변동폭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가 넘었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그 5% 이상 급락한 데 이어서 장 초반에는 5% 정도 급락했죠. 그래서 그걸 연장선수로 보면 10%포인트 이틀도 채 못돼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뉴욕 증시의 거품물이었다. 그리고 단기에 그만큼 빨리 올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프트뱅크의 주가를 처분할 이런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 하는 이 얘기가 빌미가 되면서 폭락했던 나스닥과 애플과 이것이 장 마감에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이 요인이 사실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요인들과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어차피 전날에 테슬라와 애플의 이렇게 폭락해서 계기가 됐으니까 요 폭락의 요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안정세를 찾느냐 이 여부가 이제 나스닥 주가 흐름에 좌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 중반에 초반에 5% 낙폭 이게 폭락한 이후에 소프트뱅크가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이 발언을 계기로 해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반등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마감 지수로 보면은 전일에 대비해서 여전히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 흐름을 보면 종목이 이제 교체했죠.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우와 관련된 이런 주식들 중에서 그동안 주도주가 기술주였으니까 기술주 폭락이니까 우리가 금융주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사실 주가를 떠받치는 움직임에서 금융주와 경기에 민감주가 앞으로 사실 주도주로 부각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월가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폭락했던 이렇게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기술주의 방향을 또 주도주가 바뀌는 여부 이거에 어떻게 관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주가 요인이 폭락했던 요인도 전문가별로 다 다르고 그다음 장세 흐름도 그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극도로 투자자의 심리가 불안한 상태인데요. 이 불안한 심리가 안정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계속해서 불안하느냐 하는 이 여부가 향후의 주가 향방 특히 애플과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 향방의 움직임을 좌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증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틀간 폭락한 것을 계기로 해서 월가의 최대 관심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던 국내 증시에 이렇게 또 세계 증시 앞날에도 사실 두 가지 시각이 팽팽히 갈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지금까지 세계 주가를 보면 50% 넘어서 55%까지 이번 그 급락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55% 급등했으니까 통상적으로 전 앵커라든가 시청자분이 주식은 경기 실상, 기업들의 실적을 반영되는 얼굴이다. 이런 것이 여지없이 틀렸던 국면이 이번 국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요인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모습에 따라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무쌍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의 향방에 따라서 주가가 증시적으로 쏠리면 주가가 급등하는 거고 빠지면 한꺼번에 빠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지금까지 그 주가는 단기간에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3월 중순이니까 6개월 정도, 지금이 9월 한 7, 8일 정도 되니까 한 6개월 정도의 가장 빠른 모습이다. 금융위 직전 1987년 랭먼데이 그거보다 좀 규모가 적긴 하지만 아시아 외환위기에 폭락했던 시간새 그의 그 주가의 상승세를 보면 가장 단기에 빠른 상승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급락 직전에도 저도 월가의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는 워낙 낙관 심리가 불리다 보니까 네. 결국 9월 이후에는 최선 월가에서만큼은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그것이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급락 이후에는 역시 두 가지 시각이 그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징성이 높았던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는 계기로 해서 나머지 기술주들도 급락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2의 닷컴 버블로 이 문제는 저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올해하는 그 극단적 비관론이 나오는가 하면 단기 조정 이후에 곧바로 궤대 상승. 아까 이제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앞서서 진단해줬던 분이 단기 조정 이후에 이번 주에 조만간 상승 궤도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조인을 지켰습니다는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조정 이후에 곧바로 상승 궤도에 복귀할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시각으로 이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월가는 세계 증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 요인이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무슨 의회 일정이라든가 뭔가에 의해서 주식 흐름이 한꺼번에 바뀌는 그러한 소규모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틀간의 급락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낙관적 분위기가 여전히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항상 급락한 이후에 이렇게 그 낙관적 심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지금의 급락 모습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조정이다 하는 것이 뒤쪽 부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아주 거칠은 조정이 될 것이다 하면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인데요. 아직까지는 워낙 그동안 급락 전에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네. 후자의 견해 여기서 단기는 이번 주에 복귀할 것이다 하는 견해는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아직까지는 상승궤도에 복귀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흐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 주에 좀 증시에 변수가 될 만한 이벤트나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이렇게 기세가 좋아서 단기에 급락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후자의 견해대로 단기 조정 이후에 상승 궤도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을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일단은 노동절이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에는 이렇게 휴장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거든요. 이 변곡점 증시에서 아주 급등세에서 이렇게 급락세로 이렇게 돌아가는 변곡점에 있어서는 하루 휴일 정도 걷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증시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테슬라라든가 애플이 최근에 보면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이런 데서 컬옵션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다. 주가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심리적 문제가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루 정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급락 때 대형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런 점에서 특이한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 특이한 요인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관련해서는 일단 정치 일정이 의회가 8일 날 단기의 그 이렇게 휴일에서 의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경기 부양책 이 문제가 일단은 부양책에 대한 합의보다는 그냥 이렇게 현 상태에서 셧다운이 없는 방향으로 지금 부양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공화당이 그런 쪽으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갭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갭이 2조 2천억과 1조 2천억의 갭이 심하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2조 2천억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미개 경기부양책 얘기하시는 분도 그걸 좀 시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앵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불과 11월 3일이니까 굉장히 좀 짧은 기간에 남죠.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사실 민주당 시각으로 2조 2천을 결정한다. 그러면 대선에서 보면 공화당이 트럼프가 패배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공화당이 1조 2천억을 한다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배하는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결정되진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이 대선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 일정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거느리고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러한 특이한 점, 대선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 지표와 관련된 이런 쪽이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특이한 경제 지표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 보면 지난 주말에 8월 달 실업률이 발표했죠. 그래서 한때는 이것이 뭐 20% 정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8.8%대로 돼서 한 자릿대에 떨어졌죠. 그래서 경기 후행 지표가 개선됐다 이렇게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경기와 선행과 동행과 후행 지표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경기 가장 확인한 지표가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미제리 인덱스의 물가 지표가 아무래도 중요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전월에 사실 미국의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던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의외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11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그 8월 CPI 지수 이것이 상승세로 나오면 단기에 시장의 그 불안했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도움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락의 원인이 미국의 월가에서는 고래다 이런 표현을 쓰고 네. 파이낸셜 타임스도 그대로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고래라든가 개미라 불리는 이러한 그 단기에 급락을 시켰던 이 투자자의 움직임을 시청자분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에 이틀 연속 급락한 이후에 주말 동안 월가에서는 고래와 개미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경고가 계속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지금 그 최근에 급락 이후에 월가에서 고래와 이렇게 개미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일단 뭐 개미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동학개미, 네. 미육한 동학개미라는 러빈 후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건 뭐 다들 아실 거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동학개미의 위치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판 동학개미인 러빈 후드, 일본의 그 동학개미인 닌자개미, 그리고 중국의 청양부추도 바로 그 콜옵션에 같이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그 주도했던 사람이 뭐냐? 고래라는 얘기입니다. 고래. 네. 그럼 고래는 뭐냐 하면 시청자분들한테도 7월 이후에 주가가 아주 급등했던 모습에 대해서는 경제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상 그게 받쳐주지 못했거든요. 그런 특이한 움직임에서 주가가 1차 코로나 직후인 3월 중순에 올라가다가 사실 7월 이익설이 나올 때 결국 7월에 그 발표되는 2분기의 경기 지표 실적 이것이 사실상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이익설은 없었죠. 그러나 주가가 이상으로 2차 단계에 급등했던 모습. 원래는 1차보다도 좀 2차 상승할 때는 상승률이 둔화되어야 되는데 1차 상승 못지않게 2차 상승으로 됐던 모습이 뭐냐 하는 그게 특이한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조리지 소로스의 자기 암실 값을 가지고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결국은 소프트뱅크 여러 가지 인수합병 투자에 굉장히 실패였고 한때는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했던 이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께서 다 뭐 손정희 회장이 결정한 건 아닙니다는 잇따른 투자 실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도설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소프트뱅크가 그 이후에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를 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굉장히 큰 규모죠. 네. 집중적으로 매입함에 따라서 원래는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을 보면 2차 상승에 있어서는 1차 상승 대비해서 상승률은 둔화돼야 되는데요. 못지않게 올라갔던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빨간색이 경기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주가인데요. 요게 주가가 경기 침체 직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요 상승 국면과 그다음에 현위치에서 다시 올라갈 때 보면 보통 2차, 3차 상승에 있어서는 상승률이 둔다. 왜냐 기저효과 때문에. 네. 그러나 2차에도 이렇게 급등했던 것은 그런 특이한 경기라든가 기업들에서 실적에 받쳐줘야 하는 특이한 요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고래 얘기가 소프트뱅크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선물을 매도했던 콜옵션 거래에 의해서 사실 소프트뱅크 같은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 한 40억 달러 정도 오전 정도 매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개미라 불리는 러빈푸드, 우리의 서학 개미, 그리고 일본의 닌자 개미도 미개 주식을 많이 삽니다. 네. 그리고 중개 청양부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테슬라 주가의 상승은 7월 이후에 물론 뭐 실적이라든가 경기가 받쳐주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전형적으로 자기 실현적 가설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가장 전형적 예다 하는 이론적이 월가의 분석에 나온다. 그래서 자기 실현적 가설, 조지 소로스의 자기 실현적 가설이 다시 한번 월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주에도 대형 악재가 없이 테슬라와 애플발 급락이 일어났다. 이런 진단을 해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급락할 때 바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과거 이렇게 제2의 닷컴 버블 사태와 다른다 하는 것은 제2의 닷컴 버블은 1990년대 인터넷을 비롯한 제3의 혁명,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이렇게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경기적 측면에서는 종전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금도 종전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죠. 근데 그때의 그 뉴 이코노믹, 그 신경제 신화를 낳았던 닷컴 버블이 명시적으로 이 버블이 분解될 때 명시적인 대형 악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9/11 사건 같은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악재인데요. 이번에는 대형 악재가 없이 시장 내부적인 요인에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굳이 악재를 찾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식을 공급하는 주식에 대해 가장 애착을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 테슬라, 애플 같은 이런 데 주인들이죠. 네. 근데 주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분할하고 액면 분할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주가가 끌어올렸던 또 미래에 대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컬옵션 거래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가장 애착을 느끼고 주가 상승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주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네. 그게 심리가 좀 불안하게 되는 상태에서 과거 전통적인 주가의 그 평가에서 고평가됐죠. 가뜩이나 불안한 주가가 올라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표로 좋지만 한표로 거품으로 가 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주가 상승에 가장 바르는 오너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컬옵션 거래했던 소프트뱅크라든가 이런 거기에 뒤따라갔던 러빈푸드라든가 이런 측면이 심리가 악화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면 테슬라, 애플은 조금 이렇게 동일하죠. 기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펄하고 분석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테슬라, 애플은 전통적인 PER과 PBR로 설명되지 않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래가 콜이 있지 않습니까? 콜 옵션. 미래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 대해서 잠재 가치를 중시한다 하는 측면에서 PER과 PBR은 이렇게 고평가지만 네. 우리가 PPR 지표, 미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무형의 자산들이죠. 여러 가지 무형의 자산들, 그다음에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셔죠. 꿈이 있죠. 꿈도 일종의 잠재 가치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불안한 가운데 미래의 꿈을 보고 이렇게 해서 향후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컬옵션을 했던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딱 꺾이게 되면 그만큼 떨어질 때 어렵게 급락하지 않겠냐 하는 심리가 바로 들어갈 수.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없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 급락하는 모습은 원래 펀더멘탈 부분에서 근본적 요인이 있을 때에는 사실 뭐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고윤이 되면 흐름이 결정되겠지만 요 흐름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변하게 되거든요. 변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웹도덕 현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웹도덕 현상이 무엇입니까? 네, 이번에 그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웹도덕, 컬옵션 문제와 함께 웹도덕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 저보다 증시에 대해서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원래 이 웹도덕 현상은 원유 시장에서 나왔죠. 원자재 시장에서. 근데 이제 증권 시장에서도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네.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현상,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현상 이렇게 돼서 자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적죠, 꼬리죠. 선물 가격의 움직임이 지금 더 큰 현물 가격 움직임을 움직임을 좌우하는 것이 지난 7월 이후에 테슬라와 애플을 비롯한 미국의 기술주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 콜 옵션 할 때는 자 선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옵션을 팔았던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실제로 올라갔을 때는 사실 그 실물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 시장에서는 자 이게 선물에 이렇게 콜옵션 되는 만큼 실물을 사게 되거든요. 현물 시장에서. 네. 그러면 실물 시장에서 이렇게 사면 결국은 테슬라와 그다음에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물 가격이 컬옵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물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선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전통적 의미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웹도덕이라는 의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해서 일단은 테슬라, 애플의 주가 기술주의 상징이들이죠. 경험에 따라서는 기술주 상징뿐만 아니라 미국의 3대 지수의 상징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 하락하면 단순히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우라든가 S&P도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제2의 닷컴에서 그때 당시에 닷컴의 버블 붕괴에 의해서 나머지 다우존스 떨어졌고 3대 지수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와 애플 같은 경우는 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좌우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웹도덕 그것이 범위를 넘는다면 한국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도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는 여기서는 웹도덕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은 투자자의 불안 심리니까 단순히 이 불안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중에 빅스라든가 FGI 지수, 누누이 말씀드리는 FGI 지수를 이번 주에는 아주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FGI 지수 아마 그래프가 아마 준비가 된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FGI 지수 그래프가 아마 준비가 됐습니까? 이렇게 보죠. 지금 이것이 한때는 일주 전엔 77 극단적 탐욕 상태까지 간 겁니다. 네. 근데 심리가 얼만큼 불안하냐면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니까 59로 이렇게 급락했죠. 이것도 좋참 이게 심리 상태다. 그래서 이런 심리와 관련된 문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단해 주신 콜옵션, 자기 암시 가시설, PPR, PDR 그리고 웹도덕 현상과 CNN의 FGI 지수까지 모두 공통점을 보니까 투자자 심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투자자 심리는 어느 순간에 기대가 꺾이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에도 이렇게 심리가 많이 주가를 끌어올렸으니까 우리가 작년 그 9월달에 로버트 슐러가 지급의 그 주가 상승, 유동성 장세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지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화끈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은 화끈하게 올랐다 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이 많은 상태에서 쇼셜레터와 같은 이러한 서로 하이 커넥션, 초연결 사이에서 이 주가 움직임을 좌우하는 이런 모습을 썼던 것이 로버트 슐러의 소위 내러티브 이코노믹스 이야기 경제학이다 하는 이 책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특히 3월 그 중순에 우리 주가를 끌어올렸던 동학 개미들의 주가의 증시에서 참여하는 이런 심리들을 볼 때 이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거를 시청자분한테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이번 주에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요 본문을 한번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사실 전통적 이론으로 기업과 경기라든가 실적으로 받쳐주지 못한다. 네. 그러면 굉장히 들뜬 주가라는 얘기죠. 들뜬 주가. 근데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투자자는 서로 결탁돼 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의 심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 역할이 커졌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증시 상황에서 보면 자, 특정 사건이 터진다. 이게 호재든 악재든 시청자분이 호재일 때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악재일 때는 사실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특정 사건이 터지면 특정 사건이 스토리텔링 돼서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텔링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화를 하는 거죠, 이 얘기가. 이게 돼서 전파가 돼서 이것이 미국의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전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동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측면이 똑같은 흐름이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코로나 사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주가가 좋은 쪽으로 됐지만 그때 당시에 자 주가가 2월 중순에 우리 주가가 2200에서 3월 19일 날 1457까지 떨어졌던 미국 주가에서 보면 비슷한 시기에 3만에 그때 당시에 월가에서 이렇게 경험이 상당히 시장 심리를 잘 알고 미국 와튼 스쿨에서 로트 실러의 미 예일대 교수와 함께 사실 증시와 관련된 이론이 가장 좋다는 소위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조금 이따 생각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의 함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의 정서 제라미 시겔이죠. 제라미 시겔이 미국의 다우존스가 29,000이 넘었을 때 조만간 3만을 육박하면서 5만까지 갈 것이다 하면서 직전에 떨어졌거든요. 그 위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18,500까지 떨어졌던 배경에 있어서는 자막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겠습니다. 코로나에서 전대미만 사건이다.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도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사실 루비니 교수는 대공황보다 더 어렵다. 또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전직 관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악재 쪽으로 대공황보다 악재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 한 달 만에 소셜 네트워크를 타서 이 악재가 악재를 일으켜서 주가가 아주 대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그 위에 주가는 많이 급등했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관론자들이 대표적으로 그 문제를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저런 주류경제학이라는 건 뭐냐? 주가라는 것은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반영되는 얼굴이다. 이게 주류경제학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소수 비주류 경제학에 찾아오고 있는 입사에서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행동주의 경제학은 사실 지금은 주식은 심리다. 이런 것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콜옵션도 그렇죠. 자기 실현적 가설도 그렇죠. PPR 지표도 전부 그렇죠. 그다음에 PDR 지표, 꿈의 지표도 그렇죠. 꿈의 지표도 전부 시청자 여러분 그런 쪽이 지금의 증시 모습이다. 거기에 돈도 많다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7월 말에 신풍제약 주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때는 그렇게 뭐 그거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는 이 신풍제약 주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 시청자의 반응은 좀 이렇게 적었어요. 유튜브 클릭수라든가 뭔가 굉장히 좀 적게 나왔는데요. 그때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풍 주가가 퍼를 볼 때는 한 1,600원 넘었죠. 도저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PPR과 PDR 지표, 코로나 백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치료제 관련돼서 굉장히 이야기 되면서 일부 지급의 신주 인수부증권 하루에 200%, 300%를 노리는 일부 투기성이 강한 동학개미들이 참여하면서 네. 주가가 아주 이게 16만 원 넘을 때가 있었죠.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때 당시에 신풍제약 주가가 꺾이게 됐거든요. 특정 사건을 계기해서 꺾이게 됐거든요. 네. 그때의 시청자 여러분 왜 신풍제약 주가가 꺾이게 됐던 사건이 반토막을 났는데요. 근데 왜 어렵냐? 그러면 다른 바이오 정도도 그 비슷한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풍제약을 이렇게 주가가 꺾이는 걸 거기서 꼬리가 바이오 전체의 주가를 떨어지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바이업종들이 국내 증시의 전체 차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 증시를 떨어뜨리지 않겠냐는 웨더덕 현상 같은 이런 것이 이미 7월 말에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렇게 크게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눈길을 갖지 않았습니다는 그와 비슷한 현상에서 자 고래라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개미라 하는 러빈푸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박개미들도 아니 위기 증시 상황 그대로 보고 오는 건데요. 커럽션 거래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그다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닌자개미 그리고 미중 간 마찰지만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상장을 많이 시키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청양부츠들도 커럽션 거래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프트와 개미들이 전체 미국 증시를 흔들지 않겠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월가의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분간은 이제 성장률이나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투자자들이 불안할 때 소방수 역할을 하는 페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할 거리게 보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페드의 역할이 지난 그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이와 같은 사태를 예비해서 그런지 인과관계는 확실치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평균 물가제에 도입하겠다 하는 이런 쪽에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사를 보면 투자자가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확실히 받쳐지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겠죠. 그 불안 요인이 해소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하면 컬옵션을 했던 소프트뱅크라든가 닌자개미,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왜 9월 달에 이런 위기가 많이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포지션 조정, 장기 휴가를 끝나고 미국의 월가의 시장 참여들이 이제는 사실상 여름 휴가철 끝나고 난 이후에 10월 이후에 회계연도에서 포지션 조정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경기에서 성장률, 경기 상태 상징 지표죠. 또 3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은 전부 10월 달에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가장 확실한 성장률과 이건 이제 3분기 지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분기 기업들 실적이 10월 달에 발표하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라든가 기업들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가장 종합적인 지표, 가장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지표들이 9월 달에 발표하는 경제지표 블랙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월별 지표만 발행하죠. 월별 지표는 분기별 지표보다 경기 판단하는데 아직도 미약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블랙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페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근데 각 위기설이 나올 때는 페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자 2019년 9월 달에는 증시가 리먼 사태가 돼서 확 풀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2014년 이렇게 9월 달 이후에는 양적 완화 정책이 10월 달 정리해서 9월 달에 입장이 정해거든요. 그때는 출구 전략하니까 주가가 떨어졌고 그래서 9월 달인데요. 자 9월 달에 어떤 쪽이냐. 만약에 이번에 평균 물가제 도입지 이런 것을 미리 결정 시장에 알려주지 않고 9월 달에 주가 모습에 거품을 우려되니까 자 이제는 좀 돈을 회수하겠다면 아마 이러한 컬옵션 거래가 많은 상태에서 심리가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주가 폭락으로 연결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시장의 심리고 페드에서 경험이 가장 많았던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평균 물가제라는 자 6개월 경과했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서 누구나 자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거품이 됐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악재가 나올 땐 터진다. 공포공산이 활짝 폈을 때 악재가 나오면 자 칼이 조금 하더라도 터진다 하는 입장인데 경기라든가 고용 창출은 아직까지 뒤돌아오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조율하게 해서 6개월 이후에 자 지난 임시를 가져갔던 기조로 가면 거품이 더 이렇게 심화되니까 지금은 평균 물가제라는 과도기적인 통화 정책을 전개해서 시장에 압력시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월가에서 이틀간의 낙폭이지만 제2의 닷컴볼로 붕괴된다 하는 이 시각보다는 자 단기 조정 위에 주가가 상승 궤도가 될 것이다 하는 탈 것이다 하는 이 시각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하는 그런 쪽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기술주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대형 악재가 없는 속에서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심리가 주도하는 지금 시장에서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